안녕하세요. 세이풀입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로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한번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관리자분들이나 또한 관리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한 번쯤은 관리감독자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답이 나오시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미 한 번쯤은 관리감독자 업무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현재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는 앞으로 관리감독자 역할을 하실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심으로써 여러분이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작업장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영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관리감독자란 무엇이며 또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업무 그리고 작업장에서의 어려움과 왜 관리감독자가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두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시더라도 관리감독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관리감독자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들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와 또 그에 따른 책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면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과 또 이것들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 왜 관리감독자가 필요한 사람인지 등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건설 현장이나 제조 현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관리자라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크게 네 부류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현장을 총괄하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즉 현장 소장이라 불리우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안전과 관련하여 지도 조언해주는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지도 조언해주는 보건관리자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해주시는 관리감독자가 있습니다. 모두 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노력하시는 관리자분들입니다. 그럼 이 관리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어느 분이 제일 활동을 많이 하셔야 할까요? 관리감독자란 기업 내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감독자는 어떤 사람들을 지정하여서 선임해야 할까요? 대부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잘 알고 지휘할 수 있는 분들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예로 공장장, 작업팀장, 팀반장 이런 분들을 관리감독자로 선임을 합니다. 물론 그 외에 현장의 공사, 품질을 관리하는 담당자분들도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단순히 팀을 이끄는 그런 사람 그 이상입니다. 이분들은 작업장에서 그동안 오랜 기간 경험해온 경험과 능력들을 바탕으로 작업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팀의 안전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중요한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관리감독자는 모든 사업장 또는 작업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자로서의 실질적인 안전관리의 중심적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관리감독자는 보통 중간관리자나 팀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회사의 정책이나 절차 등을 현장에서 잘 실행하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리감독자는 그 해당 작업에 있어서 오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작업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과 또 그에 따른 안전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상황별 또 작업별 이런 안전에 대한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 감독자는 해당 작업 부서나 또는 작업 현장 등에서 업무나 생산 활동 등 실질적인 작업 지시와 그것과 동시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 및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 방법 또는 보호구 착용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그 소속된 작업자가 항상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전에 작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작업별 인원 및 자원 등을 할당해서 팀을 조직하고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항시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팀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듯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관리 감독자의 역할입니다. 관리 감독자의 선임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리 감독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 꼭 지정하고 선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기준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사업에서는 관리 감독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이나 원자력 안전법 적용 사업,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기타 등등 이렇게 관리 감독자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에서는 관리 감독자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관리 감독자의 관련 근거입니다. 관리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생산과 관련된 업무에서 소속된 직원에 대해 직접 지휘 감독하는 사람을 선임하고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지 않고 선임을 하더라도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업무나 또는 관련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역시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나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나와 있는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크게 현장의 안전에 대해서 점검하고 조치 확인하며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의 안전보고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또한 현직 안전관리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법에서 나와 있는 안전관리자 업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의 안전관리자의 업무입니다. 법에서 나와 있는 안전관리자 업무에는 물론 보건관리자도 업무 내용 비슷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관리자의 주 업무는 보자, 지도, 조언 등의 업무입니다. 쉽게 말해서 안전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 소장 또는 관리 감독자에게 좀 더 안전한 작업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와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지 실질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현장에 좋지 않은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작업자분들도 본인의 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일거리를 더 주는 소속 팀장 얘기를 더 잘 듣지 사무실 직원 얘기는 잘 안 듣습니다. 아마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리 감독자야말로 작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그럼 작업장에서 관리 감독자가 어떠한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지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참고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자의 역할입니다. 첫째로 기기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작업관 내에 사용해야 할 장비나 기타 설비 등에 대해서 사전에 사용하는 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위험 요소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내 동료가 작업 시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의 점검과 또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 및 지도를 하셔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업에 따른 경험 있는 사람들을 지정하여서 선임을 합니다. 쉽게 말해 생초짜 신입을 관리감독자로서 회사에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로 따지면 병장급은 돼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지 이등병, 일병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소속 팀원을 대상으로 보호구나 작업복, 기타 사용해야 할 장비의 안전장치 등의 이상용물을 체크해 주시고 또한 경험이 없는 신규 입사자에게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교육 및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작업 전 실행하는 TBM 활동의 경우 관리감독자나 TBM 리더가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시는 활동들이 바로 관리감독자가 해야 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발생보고입니다. 현장에서 항상 상주관리하고 있는 관리감독자는 현장 소장, 안전보건관리자 이 분들보다 더 근로자와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며 더 가까운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작업 영역 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시 최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고체를 따라서 관련자들에게 보고하여 조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응급처치에 관련한 안전교육도 받아보시고 실제로 해보시는 활동들을 꼭 경험해 보셔야겠죠? 다음은 작업장의 정지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의 확인 감독입니다. 모든 작업의 시작은 정리정돈과 청결입니다. 개판이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작업장 또한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으면 함께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고 또 그러한 환경 속에서는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 어디에서 어떻게 다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리정돈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동 통로 또한 작업에 필요한 이동들이 용이하도록 확인, 감독하는 업무를 관리감독 측에서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입니다. 저희가 매달 그리고 분기마다 실시하는 여러 가지 안전교육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 되는 사람이 교육을 받고 또 안전교육을 진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관리감독자입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자는 이런 정기교육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업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 요인과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한 작업자에게 교육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크나큰 역할과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관리감독자는 선배 경험자로서 후배에게 귀감이 된 역할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PDCA 활동으로 계획, 실행, 확인, 조치 등 일련의 활동들을 하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과 중요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활동으로는 다 하시는 위험성 평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할 때에도 관리감독자분들이 현장의 목소리와 또 이런 경험 등을 토대로 위험성 평가 회의에 꼭 참여하셔서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활동을 거듭할 수 있는 이렇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럼 관리감독자를 선임 시에 사업주가 해야 할 것과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관리자에 대해서 관리감독자로 이렇게 지정하고 선임하여 임명장을 수여하고 서류로 보존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관리감독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언제 입사했으며 또 언제 퇴사했는지 그리고 기타 필요한 정보들을 적어서 이렇게 엑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월 초에 새롭게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서 지정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감독자를 선임 후에 선임된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보다 더 많은 시간 교육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방법은 회사 자체 내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교육 내용으로 교육을 하시고 자체 교육 결과를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아니면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교육 이수증을 보관하셔도 됩니다. 저의 경우는 외부 교육기관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외부 교육기관은 보다 전문적이고 알찬 교육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16시간 중 반인 8시간은 꼭 집체교육으로 교육기관에 가서 직접 가서 교육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때에는 다양한 사례와 전문가의 강의로 인해 좀 더 유익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교육을 미실시했을 경우 위반 행위로서 관리감독자 대상자 1명에 따라 노동부 점검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주분들이라면 가장 관심을 가실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반기 1회 이상 꼭 확인하거나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리감독자의 여러 안전보건 활동들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활동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경영자는 확인을 하고 조치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 세이프리가 관리감독자 현장에서 하는 그 여러 가지 안전보건 활동들을 어떻게 증빙하기 위해서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하는 활동인 위험성 평가와 작업 전에 관리감독자가 사전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근로자들의 불편사항 등 여러 가지 등을 했다는 업무일지 또 그리고 작업 전 실시하는 TBM을 통한 작업계획 수립 및 지시 그리고 교육 등 여러 가지 관리감독자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저는 매월 안전관리자가 확인을 통해서 현장에 개선 조치 및 또는 지도 조언 활동을 하여 매반기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정리를 하여서 저는 경영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리감독자가 하는 많은 업무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결과들을 기록으로 남기셔서 꼭 관리하셔야 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이유는 보다 안전한 작업 현장을 만들고 관리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사고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에 하나 재해가 발생하면 그동안에 열심히 했던 노력들을 본인이 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을 꼭 이렇게 문서화해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매 반기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내용을 취합하고 해당 결과에 대해서 경영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고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중간관리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많고 또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었지만 관리자로서 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을 시 어떠한 처벌이 뒤따를까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나 또는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시 해당 관리자는 상황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아니고 형법입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 과실로서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더 큰 처벌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관리자로서 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하여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1호의 경우 제일 밑에 보시면 각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비사 현장 소장, 즉 관리감독자의 경우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고 되었으며 안전관리자는 벌금이 500만 원 선고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 찾아보시면 더 많은 판례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관리자는 말 그대로 현장에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을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그리고 책임 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솔직히 이것만 들으시면 이런 머리 아픈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안 해야지 하는 생각들이 충분히 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장 소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러한 관리자의 직업도 다 내가 선택하고 또 이로 인해 얻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야 아마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관리감독자 업무를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관리자라는 이 직업은 정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현장의 많은 근로자와 동료들과의 인간관계에 따른 스트레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감, 그리고 열악한 현장과 또 쫓겨만 가는 이런 공사기로 인해서 다 지킬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열심히 해봤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잘해봤자 남는 것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뭘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문서는 해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많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많은 관리자분들, 그리고 관리감독자이신 작업팀장님 또는 반장님들, 관리자는 사업주에 있어서 작업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그리고 현장에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주는 역할을 사업주를 대신해서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중심이 되어서 팀을 이끌어가고 또 회사가 목표하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선장이 없고 선원만 가득한 이런 배가 과연 망망대해에서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관리감독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단순히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과 또 직원들의 성장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없다면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또 나아가 조직 전체의 성과와 안정성도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조직 내에서 눈과 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또한 업무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이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조직의 성공과 발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곧 조직의 건강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관리감독자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관리감독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세이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